오늘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라는 교과 과정을 보면 먼저 기본적인 통계량들도 배우시고 분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구하는 게 한 분야라면 또 나머지 한 분야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해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정이라는 단원이 조금 용어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 속에서는 제한된 것들만 다루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용어들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표본 평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에서 각 대상을 x1, x2에서 xn까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60만 명 정도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 수험생들의 어떤 생각을 궁금해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명을 추출하여 그 1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100명을 추출할 때 그 크기가 n인 표본,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10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100명의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의 양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각각을 x1, x2에서 x100까지 그 자료를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별량들을 쭉 더해줘서 n으로 나눠주시면 x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명의 자료를 모았다고 생각하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것은 표본 평균 역시 확률 변수입니다. 이유는 모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뽑을 때마다 동일한 표본을 뽑지는 않겠죠. 뽑을 때마다 다른 표본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x바를 확률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 변수의 성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확률 변수의 연산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우리가 그 별량을 구하게 되죠. 이미 추출한 n개에서 구한 별량들을 다 더해 주시고 n으로 나눠주면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구해지는 값이 표본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본의 분산입니다. 우리가 분산이 뭐였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를 어떻게 구했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표본 분산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표본 평균이 되겠고요. xi라고 하는 별량은 우리가 조금 전에 추출했던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그 별량들 각각이 있었죠. 그 각각의 별량에서 표본 평균을 빼주시고 제곱을 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눠주는데 좀 식이 이상하죠.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보면 평균이었기 때문에 n으로 나눠줬는데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증명이라든지 정확한 거는 솔직히 대학 수학에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실 거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정 상에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하는 거는 결국 모분산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분산과 비교했을 때 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을 모분산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n-1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게 모분산에 비해서 표본의 분산이 조금 적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걸 보정해 준다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n-1로 나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분산에 제곱근만 씌워주시면 양의 제곱근만 씌워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이라는 단어,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왜 표본을 붙였냐면 모 분산, 모 평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모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모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한 값들에 대해서 또 약속되어진 게 있습니다.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읽기를 x바라고 읽습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뭐냐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은 게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표본을 만약에 100명을 추출했다고 해서 100명의 평균을 낸다고 해서 그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다만 그런 작업을 무한히 반복을 하면, 그죠? 그랬을 때 이 x바에 대한 기대값이 모평균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바의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분산의 경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n으로 나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분산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뽑는 숫자에 따라서 n이 커지면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제곱근이 양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벌써 용어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이제 우리가 S의 제곱이라고 적었죠. 자,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표본 평균의 우리가 기대값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교 어떤 한 학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구해지고 분산도 구해졌겠죠. 물론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랜덤하게, 그죠? 치우치지 않고 임의로 추출해야겠지만 만약에 한 반 한 반을 표본이라고 생각한다면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그죠? 그런 평균들을 쭉 나열해서 평균을 다시 내버리면 당연히 모평균과 동일하겠죠. 자, 그걸 생각을 하면 한 반을 어떤 하나의 표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죠? 그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아질 거고요. 우리가 반별로 평균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체로 비교했을 때 1등과 꼴찌의 차이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어서 반평균을 내다보면 비슷비슷해지죠.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는 좀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크기가 2인 표본을 우리가 추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x1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2로 나눠주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두 개를 추출했을 때 평균 x바가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그죠? 당연히 우리가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겠죠? 2분의 1이 나오고 분리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도 2분의 m이 되고 2분의 m이 돼서 m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분산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2분의 자, 우리 기억하시나요? 확률 변수 앞에 붙어진 개수 a에 대해서는 나올 때 a 제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오겠습니다. 그죠? 4분의 1에 x1, 자, 4분의 1에 x2가 되고요. 그죠?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돼서 n으로 나눠진 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공을 한 번에 한 개씩 2번 꺼낼 때 공에 적힌 숫자를 꺼낸 순서대로 x1, x2라고 하자. 자, 확률 변수 y는 자, 두 개를 더해서 4로 나눠줬습니다. 그 y라고 할 때 y의 평균을 구해라.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x바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x바와 모집단, x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할 부분은 이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x바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니까 y를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겠죠. 2분의 x1 더하기 x2가 x바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x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균을 구할 때는 2의 y의 평균은 2분의 1의
x바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나와지고요. 2의 x바는 평균의 평균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2의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미 추출하는 과정 없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률이 다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을 생각해 보면 5분의 1에다가 확률 우리가 별량을 1, 2, 3, 4, 5 확률 변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2분의 1이 있고요. 제가 5분의 1로 묶어냈다고 계산을 가겠습니다. 1부터 5까지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담과 모집담과 표본의 관계를 통해서 표본 평균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꼭 한번 천천히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을 하실 거는 자, 모집단인지 표본 평균을 보셔야 되는데 모집단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거는 크기가 4인 그죠? n이 4죠.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알 수 있겠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 4분의 v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예, 4분의 vx 모집단의 모분산을 구해야겠죠. 4분의 모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평균을 먼저 구할까요? 평균을 구하시면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자, 이 부분은 0이 되니까 이쪽은 1이 돼서 자, 평균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평균의 2분의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건 기억나시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자, 우리가 4분의 1을 빼놓고요. 자,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에서 곱하면 4에다가 4분의 1 곱하니까 1. 자, 0은 필요 없겠죠?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이었고요. 자, 평균의 제곱을 빼기 때문에 2분의 1을 제곱해서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11이 되고요. 4분의 1을 곱해서 16분의 11입니다. 제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좀 계산을 빠르게 했는데요. 학생들이 한번 이 과정, 지금 이 관계를 지금 이해를 했으면 바람에서 이 문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관계를 아시면 기본적으로 추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추출이란 과정을 통해서 추정을 할까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라면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모평균과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었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집단의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만 좀 충분하다면, 그죠? 이게 얼마면 충분해요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를 줄 겁니다. 그렇게 충분하다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추정이란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몇 개를 추출하는 상관없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라고 하면 자, 그럼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니까요. 20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으니까 루트 n분의 2가 되겠네요.
루트 n분의 2의 분산이니까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확률 변수 x를 다룰 때 우리가 정규분포인 경우는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죠. 자,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게 됩니다. 자, 왼쪽은 평균 20에서 20을 빼니까 0이 되겠죠. 자, z로 표현해 주시고요. z는 자, 22에서 20을 빼게 되면 2가 되겠죠. 2를 루트 n분의 2로 나눠주기 때문에 2를 루트 n분의 2로 나눠주시면 루트 n이라고 남겠네요. 계산을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은 또 20이네요. 이때 20은 이 x는 자, 여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20을 빼서 0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0에서 20을 빼면 10에서 2를 나누니까 5가 되겠네요. 이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같아주면 되겠네요. 루트 n이 5가 되면 되니까 n은 25개를 추출하게 되면 이 확률 값은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였고요. 당연히 모집단과의 관계, 우리 실제로 수능에서 직접 여러분 보고 추출하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